안녕하세요. 세상을 이롭게 하는 일에 관심 많은 승무원쌤 김용숙입니다. 이번 주 톡파원 25시 또 한 번 역사 공부를 간단하게 하게 됐습니다. 우리가 스코틀랜드, 또 아일랜드, 잉글랜드 이런 나라들이 우리는 다 같은 나라인 줄 알고 있지 않습니까? 영국인 줄 알고 있는데 이 나라가 각자 독립국이라는 것을 우리는 그냥 영국 연방해서 영국으로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학교 다닐 때 공부를 제대로 안 한 탓이겠지요. 근데 이번에 간단하게 이 스코틀랜드나 또 아일랜드 이런 나라들이 다른 나라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됐습니다. 우선 스코틀랜드 하면 우리는 뭘 생각하게 되죠? 스코틀랜드 하면 스코틀랜드 체크를 먼저 떠올리게 됩니다. 이런 지금 스코틀랜드 체크를 쓰지 못하게 해서 저작권을 문제를 제기해서 지금 대한민국 학생복들이 지금 다 바꿔야 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물려받기가 안 된다고 그럴 정도로 스코틀랜드 체크는 유명하죠. 근데 여기가 그렇게 간단하게 생각할 나라가 아니고요. 그 에든버러가 이제 수도인데 코미디 축제 김영철 씨가 여기 간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런던 다음으로 큰 도시라고 합니다. 큰 수도라고 합니다. 관광객이 굉장히 많이 가는 런던 다음으로 큰, 말하자면 스코틀랜드의 수도죠. 그래서 스코틀랜드의 이 퀼트라고 그러죠. 남성들도 이제 그 스커트, 주름치마를 입어서 그래서 유명한데 그것이 왜 그 남자들이 그 스코틀랜드 체크 스커트를 입게 됐는지는 모릅니다. 하여튼 백파이프를 옆구리에 끼고 스코틀랜드 체크 퀼트를 입고 행진하는 것이 우리의 가장 머리에 떠오르지요. 근데 여기 이 연남동과 비슷한 젊은이들이 좋아하는 그러한 거리가 있는데 거기에 특히 우리가 눈에 띄는 것은 엘리펀트 하우스라고 그래서 세계적으로 가장 많은 책이 팔린 해리포터 그 작가가 J.K. 롤링이 앉아서 책을 집필한 그 카페가 있다고 합니다. 근데 그 카페가 지금 문을 닫아서 이제 가보지는 못했는데 어쨌든 그 지역 경제를 이 한 작가 해리포터라는 이 작가 J.K. 롤링 때문에 이 한 지역이 먹고 살 만큼 지역 경제 활성화에 상권 활성화에 큰 역할을 하고 있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이 스코틀랜드는 굉장히 문화적으로 앞선 국가. 우리가 알고 있는 계몽주의 애덤 스미스랄지 와트는 전기기관차를 만들고 또 전화를 발명한 벨이랄지 이렇게 어떻게 보면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인들이 우리는 영국 사람으로 알고 있지만 엄격하게 얘기하면 영국 연방이긴 하지만 스코틀랜드 사람이라는 거예요. 경제학자, 철학자, 또 종교개혁을 한 존 록스 이런 사람들이 다 스코틀랜드 어떻게 보면 정신문화 잉글랜드는 산업 물질 문명을 발전시킨 국가라면 스코틀랜드는 정신문화가 발전된 근대의 아테네라고 불릴 만큼 여기에서는 정신적인 문화를 굉장히 중요시했고 대학 또한 그렇게 굉장히 문화적 수준이 높은 그런 대학이 많은 곳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일반인들에게는 스코틀랜드가 많이 알려지지 않고 런던, 잉글랜드를 주로 가지만 스코틀랜드는 지식인들 사이에서는 굉장히 많이 알려진 그런 나라가 스코틀랜드라고 합니다. 그 스코틀랜드에 대해서 이번에 알게 됐고 그렇지만 왜 이 스코틀랜드나
또 이런 아일랜드 같은 나라가 영국으로 생각하기가 쉬우냐면 영국에서 산업혁명이 일어나서 그래도 물질문명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영국에 어떻게 편입돼서 같이 살아가는 것이 자기네 국가의 자국의 이익이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역사적인 그 과정을 거쳐서 영국 연방에 포함이 되어 있다. 저는 그냥 아일랜드나 스코틀랜드가 영국의 한 섬 정도로 생각을 했었는데 굉장히 중요한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이거는 저의 무식함 때문에 이제 가지고 있었던 고정관념이었겠죠. 그 다음에 아일랜드는 더블린의 수도가 더블린인데 800년간 잉글랜드의 지배를 받다가 최근엔 또 남아일랜드, 북아일랜드로 또 갈려져서 여기는 또 내부 아일랜드 국가 간의 갈등이 그런 존재하는 곳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굉장히 경제가 부흥해서 현재는 영국보다 GDP가 높다고 합니다. GDP가 영국의 현재 한 2배 정도 되고요. 이 아일랜드에는 세계적인 IT 기업들이 뭐 6개인가 7개 정도 여기에 본사를 두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1998년부터 영국, 잉글랜드 GDP를 넘어서서 그것을 기념하기 위한 더 스파이어라는 탑까지 추월 기념을 하는 너무너무 높아가지고 상징을 하는 영국파 하고 아마 영국의 콧대를 눌러주고 싶어서 그 더 스파이어라는 탑을 세운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 영국이 빅토리아 여왕 때 아일랜드에 대기근이 왔을 때 돕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인구의 25% 약 200만 명이 아사를 했다고 합니다. 이러한 역사가 있기 때문에 아마 이 더 스파이어라는 그 탑 영국 GDP를 넘어서는 그때에 아마 세운 것 같습니다. 굉장히 많이 발전이 되어 있는 국가고요. 그 다음에 크라프트 거리 하면은 뭐가 나죠? 버스킹이죠. 버스킹. 제가 썸네일에 이찬원의 희망상 그리고 실격이라고 썼죠. 무슨 말인지 궁금하셔서 이 여자가 또 요번 영상은 또 왜 이찬원 얘기는 안 하고 딴 얘기만 하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결정적으로 이찬원 씨는 아직 버스킹을 해보지 못했다고 합니다. 뭐 가수 경력이 짧고 미스터 트롯 선에 뽑히자마자 눈코 뜰 새 없이 바쁜 시간을 지금까지 보내고 있는데 버스킹할 시간이 있었겠습니까? 이찬원 씨를 가만 놔두겠습니까? 버스킹을 하라고 할 수가 없죠. 근데 이 영국 크라프턴 거리에는 버스킹을 함에 있어서도 질서 있게 버스킹이 진행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세계적으로 버스킹을 하고 싶은 사람은 이 버스킹의 성지를 찾아오기 때문에 버스킹을 하기 위해서 줄을 서 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일정한 시간 또 버스킹을 할 수 있는 허가증을 받아야 되고 50m 정도의 간격을 유지해서 기다려야 되고 소음이 너무 크지 않게 해서 80dB 이하로 유지가 돼야 된다 합니다. 그런데 그 패널들이 80dB 이하로 소리가 유지되어야 된다는 말이 나오자 이찬원은 실격. 왜? 이찬원의 보이스를 칭찬한 것이죠. 혹시 마이크 없이 하면 되겠죠. 이찬원 씨는 아마 여기 크래프턴 거리에 가서 버스킹을 할 경우에 마이크레스 버스킹을 하면 괜찮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또 유명한 게 기네스 맥주, 흑맥주, 검은 맥주, 기네스 아마 보리를 볶아서 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기네스 맥주가 유명한 곳이죠. 젊은이들이 아주 좋아하는 그런 국가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기네스 북이라는 게 기네스 맥주로부터 출발을 했다는
아주 짧은 상식이지만 의미 있는 상식도 우리가 알게 됐습니다. 이찬원 씨 또 찬또 위키에 의해서 기네스북이 여기에서 처음 생겼다는 그런 또 상식을 알게 됐죠. 그리고 또 발리에서 생긴 일에서 인증샷, 정말 발리는 아름답군요. 젊은이들이 가서 인스타그램은 자랑하는 SNS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SNS에 올릴 만한 그런 인증샷을 찍기에 좋은 것이 많다는 것까지 소개하면서 끝났습니다. 어쨌든 저는 그동안 영국에 관심이 많았어요. 사실 오늘의 자본주의를 이렇게 발전시킨 자본주의 산업혁명의 발상지라고 할 수 있는 영국에 대해서 많은 역사적 공부를 한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